안녕하십니까.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양대학교 김기룬 교수입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중 사업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부 사항들이 개정되었고 내년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개정사항을 전달해드리고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취급사업장의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사항,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관리 방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건수는 총 563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최근 1년간 전국 단위에서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사진이며 2019년에는 군포시에 위치한 강남 제비스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충남 대산 공장에 위치한 한화에서는 스티렌 모노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롯데케미칼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STK케미칼의 탱크로리 폭발과 안산시 소재의 대양제지 화재를 포함한 매년 지속적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화재, 폭발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고 현황과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취급되는 암모니아나 염산, 질산, 황산과 같은 산은 취급하는 시설이나 관리의 미흡 과정에서 취급하시는 노동자나 근로자분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으로는 이러한 원인에 따라 시설에서의 누출, 그리고 조작 과정에서의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학사고의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원인이 아닌 전기 누전이나 합선, 그리고 담배꽁초 등에 의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학사고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급시설로 옮겨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현장 근로자분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 조사된 화학사고 현황은 4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천 STK케미칼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폭발 사고의 경우 과산화수소를 주입해야 되는 공정에서 실수로 수산화나트륨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일어나 폭발로 진행된 것처럼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시설 관리 미흡에 의한 누출 및 폭발 형태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주로 암모니아나 질산, 황산, 염산과 같은 산 물질들이며 이러한 화학물질이 섞인 혼합액이나 원료 물질 또한 사고의 원인 물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면서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업장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해지고 2015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의한 기본계획 이하 화관법이 제정이 됩니다. 화관법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들의 장애 영향 평가서와 위해관리 계획서 등 등록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진단,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화학물질 관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변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은 1963년 동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당시 화학물질을 유독한 화학물질의 독성이 강한 순서로 특정 동물과 동물, 극물로 등급을 나누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독성은 정맥주사나 피하주사, 입으로 먹는 경구 형태나 피부에 바르는 경피 형태 등의 방법을 통해 독성 시험을 진행하고 각 실험별로 실험 대상 동물들의 치사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유해성 심사를 통해 독성 화학물질을 선별하고 각 물질별 관리체계를 갖추어 화학물질의 사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마련을 위해 당시 관리법은 검토자료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와 제도 등의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에는 화학물질 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1996년 이후 OECD 가입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과정에서 국제 동향이 반영되어 각종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법률에 수용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주요 제도는 유해성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안정성 GLP 제도와 화학물질 및 환경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 표시인 GHS가 1992년 리우에서 선언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2008년까지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GHS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는 크게 물리적 위험물질과 건강 유해물질, 환경 유해물질 세 가지로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세부 분류 기준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1998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 수출되는 화학물질의 총 유통연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사로 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구분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통계조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기존에는 4년 주기로 실시하였지만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배출량과 이동량 자료는 현재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조사 정보인 PRTR 자료를 통해 저희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은
연간 일반 화학 물질을 1톤 이상 사용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확한 화학 물질의 통계 자료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2007년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관리기관들이 합동으로 2020년까지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선진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0년까지 1급 발암물질의 사용량을 32% 저감하고 기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80% 이상 확보하는 등 5개의 추진 전략과 15개의 핵심 추진 과제로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바로 이후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의 미흡한 조작이었지만 당시 허술한 사업장과 관리 당국의 사고 대응, 지자체의 초동 대응 등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는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실패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화학물질의 관리와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화학물질 관리법, 우리가 알고 있는 화관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이 시행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목표로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은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 정도를 등록 및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화관법과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후 화관법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 계획서를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자체적인 사고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진행되었고 내년 2021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이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 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장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원을 통해서 여러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부담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따라 최근 화관법이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로 이전되면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사고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각종 행정구역에서는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9년 12월에 2차 화학물질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경기도에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각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화학물질 사고 대비 대응 계획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된 정도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은 기존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들의 화학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하는 규정이며 2019년 1월 1일 취급 전 등록이 개정된 신규 화학물질까지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각각 취급하는 물질의 양과 취급량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참고하여서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기존의 시설관리 부분이 항목이 증가하여 좀 더 세분화되게 됩니다. 기존의 시설검사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에 추가로 설치 전 설치검사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고 교육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이수 교육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차원에서 화학물질 중 사고 대비 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률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2019년에 개정되어 2020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4월부터 기존의 장애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로 통합 및 간소화됩니다. 대규모 1군 사업장의 경우 약 절반의 제출 서류가 감소하게 되며 기존에 내는 2개의 계획서가 1개로 통합되면서 검토 기간 및 처리 기간 동안 그에 따라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관련 작업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취급자 중 화학물질 관리자가 지정한 인원이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자가 갖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항 또한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대한 의무와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연구실과 실험실과 같은 소량 취급시설은 대상이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평가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 부분 참고하여 사업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 중 취급시설의 진단과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요일제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 70%와 사업장 부담 30%의 비율로, 안산시의 경우 100% 12로 사업장과 안산시의 비율이 5대5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 기간과 참여 업체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 실무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서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월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유해화학 물질 중 톨루엔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 한강유역 환경청에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용한 부분이라 한강유역 환경청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강유역 환경청 측에 미흡한 화학물질 관리 사항을 지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정들이 개정은 되었지만 관리를 준수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효율적인 그리고 규정을 준수한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생기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되고 반영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체계 또한 이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장애영향평가서와 검사를 통한 시설 관리, 사고 발생 시 주민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한 취급물질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 기준과 설치 검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의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후 안전진단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 쪽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기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경기도 또한 정기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 기준은 작년 8월에 개정된 부분과 작년 9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각 시설별 세부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에 대한 세부 구분을 정하고 각 취급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항목과 현장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기존의 사항들의 항목과 적용 대상,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기준의 개선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가스안전보건법 등 타 규정과의 중복될 경우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격할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현재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참고하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세분화되었는데 저장시설 중 탱크의 경우 방류벽과 실내 탱크 간 거리에 대한 부분이 감지기와 CCTV 설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합격한 결과서를 갖출 경우 인정됩니다.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칸막이나 방파판 또한 탱크 자체의 두께에 따른 수압시험, 밸브 설치 등을 통해 평가를 받음으로써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규모 구조 개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소화 설비 및 경보시설, 감지기 등을 통해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진 성능과 집안조사 또한 전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서가 합격일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운반되는 배관 또한 내압시험과 비파괴 시험, 그리고 감지기와 주기적인 측정 및 기록 관리,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될 경우 검사 결과가 합격일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추가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의 인화성과 자연 발화성, 산화성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내화 기준을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화 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상으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배관 또한 기존의 규정 이외에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계책이나 부식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저장 설비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식 계량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보 조치와 연계한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입출고 일지 작성으로 관리하거나 관련된 다른 법령으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저장 설비의 설비 검사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보유하거나 공정안전운전 조건을 자동 관리하는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배관 누출과 누출 보호관의 점검구에 대한 부분 또한 저장 설비의 공정운전 조건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기록관리가 수행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가 합격한 경우 대체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고 변경된 일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과 관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들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정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복장의 의무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취급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 장비의 종류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및 폭발, 화재 등을 원인으로 오염된 공기와 가스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로서 호흡보호구가 있으며, 누출되는 물질에 따라 방진, 방독으로 구분되며 분진과 미스트, 흉, 가스나 증기 등에 따라 사용되는 호흡보호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구비하여 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폭발, 화재 등을 원인으로 오염된 공기나 액체 등이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로서 보호복과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복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1형식부터 6형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호복이 있으며, 각각의 보호구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화학물질 취급 인원에게 필요한 안전보험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 인원에게 안전보호구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 대비 물질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물질에 따라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인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안내서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대비 물질별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이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이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착용법을 교육하며, 공정 과정에서 귀찮다고 착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착용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부분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이나 기호 등을 통해 표시하여 부착함으로써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및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에 설치하여 부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고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전표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의 공정구역에 해당되는 안전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왼쪽에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경우 취급하는 유해학 물질의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표지를 부착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인 MSDS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DS는 화학물질별로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와 유해성, 위해성 정보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 화학물질의 사고시 대처 방법과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집이며, 취급하는 유해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그리고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적절한 보호구 등을 화학물질 취급인원에게 반드시 교육함으로써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인명피해나 작업부주의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비치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검색 및 활용 서비스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 신고가 119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가 되며, 초동 대응 과정에서 사고 상황 공유 어플을 통해 각각의 누출 물질과 피해 영향, 사고 규모 등을 판단하여 주민 대피 및 화학물질의 후속 처리 대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취급하는 화학물질들 중 누출될 경우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민 대피 물질 16종의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인근 주거지역의 대피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이 누출되거나 누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서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즉각 신고함으로써 신속한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 시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과 화학물질안전원, 소방서와 경찰서, 지자체와 같은 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사고 대비 물질별 대처 방법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장에 부착하여 취급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과 사업장 취급 인원의 안전관리, 그리고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원과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과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관리가 수행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정된 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